안녕하세요. 어,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로 있는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한국어문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수업은 국강부터인데요. 이번 수업은,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맡은 수업은 공공 데이터, 이런 여러 AI 허브, 이런 공공의 사이트 혹은 어떤 출처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한국 어문학 연구를 위해서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오고 어디서 수집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쭉 다뤄보려고 합니다. 구강은 제목은 데이터 포털 및 AI 허브 활용 방법입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곳이고 AI 허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출처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지, 특히 이제 한국 어문학, 국어국문학, 그래서 현대문학자 연구자든 어학이든 고전문학 연구자든 도움받을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는 이렇게 됩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란 무엇인가, 그리고 파일을 어떤 식으로 가져와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곳을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거기 꼭 가입을 해주시고 또 AI 허브 역시 가입을 미리 해주시면 또 원활한 수업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두 사이트를 이따 소개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 주시길 추천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공공 데이터란 무엇인지, 공공 데이터 포털을 얘기하려면 결국 공공 데이터는 무엇인지 얘기를 해야겠죠. 특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과정, 디지털 한국어 문학, 그리고 전체 크게 보면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나는 이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분야는 어, 공공 데이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한국이 디지털 인문학 강국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려면 결국은 어떤 데이터가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돼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지 아는 게 중요할 텐데요. 어, 국가 주도의 연구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나 이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죠. 이런 자료도 있고, 뭐, 모두의 말뭉치나 이런 자료들이, 그런 공공기관 정부 주도의 사이트들을 운영되고 있고, 데이터도 누구나 손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라고 하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오픈된 데이터를 뜻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오면 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가공하면서 이거 자체로 훌륭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국 어문학 연구 혹은 제가 방금 말했죠. 국문학 분야의 세 가지 분과의 어떤 연구자든지 간에 혹은 뭐 학부생이든 이제 막 대학원 입학한 대학원생이든 이런 내 연구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잘 꾸미고 재가공하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밑바닥부터 모으지 않더라도, 수집하지 않더라도, 혹은 입력하지 않더라도, 훌륭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만 잘 활용해도,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문 데이터라는 것, 혹은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 같은 것들이, 공개돼야 되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아젠다 혹은 그런 이런 어떤 중요한 의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점점 더 확장되려면 결국은 개인이 만들든 학과가 만들든 연구소 어떤 단체가 만들거나 아카이빙한 그런 데이터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가 그 공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데이터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은 연구로 희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다뤄야 할 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제 부분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이 단지 어떤 특정 목적만 만족시켜서 하는 데이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연구로 파생돼야 되고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면 다른 연구로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저도 그렇고 지금 이 수업에 듣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국 어문학 분야에 결국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국어나
결국 뭐 한자나 한문 텍스트,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 관련된 그런 언어에 기반이 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뭐 공공 데이터 포털이 대표적입니다. 하나씩 들어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뭐 요 두 개 공공 데이터 포털과 AI 허브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긴 하겠지만 다른 공공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요. 일단은 국가적으로 잘 운영되는 사이트들을 위주로 봤습니다. 첫 번째, 공공 데이터 포털인데요. 공공 데이터 포털은 여기 보면 대한민국 정부 공식 누리집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어, 어떤 인문학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생산하고 있는 혹은 어떤 국가적인 펀딩을 받아 연구 지원을 받은 여러 데이터들이 하나에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go.kr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교육, 국토관리, 행정,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하철 승하 차량 이런 것도 있고요. 교통에 관련한 것들도 있고, 뭐 기상청 단기 예보 이런 인기 데이터도 있죠. 그래서 음, 뒤에도 좀 설명하긴 하겠지만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데이터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떤 공적인 영역에 쌓여 있는 걸 확인했는데 공공 데이터 포털을 활용해서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공 신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정부에서 개방을 계속 권장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꼭 좀 가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은 AI 허브입니다. 볼까요? AI 허브 역시 공공의 목적으로 만든 곳이고요. AI 허브는 여기 보면 아래쪽 과기정통부라고 돼 있고, 그죠? 그다음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니아라는 곳에서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AI 허브니까 뭐겠어요? AI, 인공지능에 관련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곳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인공지능에 관련한 데이터와 관련한 곳이다라는 게 뭐냐 하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아직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아는 분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도 그걸 어떤 알고리즘이 스스로 어떤 태스크를 뭐라 그러죠? 어떤 과업을 실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나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공부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여기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라벨드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 감성 대화 말뭉치가 인기 1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구체적인 데이터 다운로드도 가능한데 데이터 개요 같은 것들을 좀 보면 라벨링 데이터, 원천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메타데이터를 좀 볼까요? 좋아요. 여기 있네요. 데이터 포매트, 데이터 구조가 있는데 음, 네. 그래서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어, 어떤 지금 현재 페르소나 같은 거, 말뭉치 데이터니까 기본적으로 이 말뭉치 데이터를 발화한 사람의 페르소나 정보,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장에 대해서 그 문장의 이게 어떤 감성인지 그러니까 라벨이라는 건 어떤 꼬리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지도학습 개념인데, 이건 슬픔이라고 라벨링이 되어 있는 거죠. 태깅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문장과 문장의 라벨로 구성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인지 굉장히 자세한 설명들이 적혀 있는 거죠. 이건 조금 뒤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AI의 맞춤형 데이터인데 이게 꼭 AI 연구에만 쓰일 필요는 없고 여러분의 연구에도 쓰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한국 어문학 연구자가 아닌 이제 역사학 연구자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뭐 한국처럼 이런 식으로 광의의 한국학 연구자들이 많이 쓰는 자료인데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보통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근현대 자료를 좀 많이 연구하는데 근현대 자료 연구를 한번 가볼까요? 시대별 일람이 쭉 적혀 있는데 지금 현재 조금 느리네요. 네, 네, 다시 떴어요. 그래서 어, 뭐 한국 근대사 자료 집성 이렇게 여기 들어가 보면 네, 그래서 한국 근대사 자료, 프랑스 외무부 문서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외무부 문서를 클릭하면 무슨 공문 자료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심지어 한국어로 적힌 자료가 아니었네요. 오케이. 그리고 프랑스어로 적힌 자료가 있고, 한국 근현대 잡지 자료. 이걸로 제가 실제로 연구로도 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태극 확보 한번 하나 누르고, 태극 확보 1호, 뭐 창간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약간 국한문 혼용지처럼 거의 100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옛날 자료에, 잡지 자료에 텍스트들이 잘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런 한국사 자료도 볼 수 있고, 이제 모두의 말문치. 이름만 보면 알겠죠.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자료인데요. 네,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말뭉치 자료입니다. 네, 조금 느리네요. 좀 기다려보고, 이제, 네, 음, 나머지 것들을 좀 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모두의 말뭉치인데요. 모두의 말뭉치가 뭐 여러 기능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한국어 능력 평가 뭐 용어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모델 말뭉치만 먼저 보겠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곳이고 언어 정보 나눔터 아래 이제 모델 말뭉치가 있는데 모델 말뭉치 보면 이제 한국어만 말뭉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한국어 러시아어 병렬 그래서 페어하게 뭐 한국어 문장이 한 문장 있으면 러시아어 문장이 한 문장 있는 식으로 해가지고 번역, 통번역 말뭉치 같은 것도 있고 이게 일상대화 말뭉치도 있고 뭐 구원지, 문헌지, 온라인 자료 말뭉치도 있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말뭉치가 있어요. 뭐 신문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신청을 한 이후에 뭐 바로 다운로드 되는 건 아니고 간단한 신청 과정을 거쳐서 어,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서지 LOD라는 사이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링크드 오픈 데이터 사이트예요. 자, 그다음, 네, 네. 국가서지 링크드 오픈 데이터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국가서지 링크드 오픈 데이터 이게 뭘까? 대한민국에서 나온 거의 모든 단행본 혹은 뭐 잡지, 그 책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이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도서의 정보들이 하나의 거대한 링크드 오픈 데이터. 이제 오픈 데이터는 알겠는데 링크드, 연결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링크드 오픈 데이터 형식 자체를 우리가 다룬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조금 짧게 얘기하자면 국가의 서지 데이터를 링크드 오픈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연결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와 데이터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I도 있고 뭐 LOD라는데 LOD라는 이름, 링크드 오픈 데이터라는 이름 자체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특정 책에 대한 정보들이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김윤식이라는 사람, 김윤식 선생님이 제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김윤식이라는 저자가 남긴 여러 책들, 뭐 김윤식 서문집이라는 걸 보죠, 한번.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김윤식 서문집의 정보가 있고, 김윤식의 서문집의 여러 기본적인 서지 사항들이 쭉 정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저자명을 들어가면 이 사람이 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거의 모든 자료, 이 사람이 출판한 거의 모든 책들이 아마 전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의 이제 기본적인 출생 연도도 있고, 남성인지 여부도 있고, 저장 정보 250편이 다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대단한 자료죠. 이제 한국에서 발행된 책들을 다 모아놨다고 볼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네, 이런 사이트도 있었고, 그 다음은 한국학자료 통합 플랫폼이라는 곳이에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한국학자료 자료 통합 플랫폼인데, 아까 좀 전에 소개했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더 확장해서 이제 여러 기관에 ht어져 있는 한국학 자료를 하나 한데 모은 플랫폼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얼마 전에 23년부터 아마 서비스를 시작한 것 같고, 아직은 여러 자료를 이제 계속, 여기 보면 자료 등록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 기관에 있는 자료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누구나 아까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도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학 관련한 모든 자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 데이터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 데이터의 어떤 양식이나 왜 어떤 공공 데이터여야 하는지, 공공 데이터 중에도 어떤 데이터 포맷이 좀 약간 뭐랄까요, 유효한지, 그리고 한국 어문학,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중요한 포맷인지 알고 싶다면, 지금 김바로 선생님도 지금 우리 지금 이 성균 오픈 클래스에 같이 하고 계신데, 김바라 선생님의 논문을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김바라 선생님 논문을 보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라는 게 강조돼 있어요. 이걸 머신 리더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읽을 수 있는 형태의 어떤 표준화된 포맷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최소 3단계부터가 좀 제대로 된 포맷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제 한국 어문학 연구자들이 HWP를 정말 사랑합니다. PDF도 사랑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양식들은 어떤 표준 포맷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컴퓨터한테 어, 아까 그 김윤식 서문집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김윤식 서문집이라는 HW 파일이 있고 김윤식 서문집 적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소개하는 글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목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컴퓨터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지정을 다 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뭐 CSV나 JSON이나 XML, 특히 XML 같은 경우는 태깅이라는 것을 통해서 텍스트의 일정 부분이 어떤 태그, 예를 들면 제목이라는 태깅이 있다고 하면 이게 제목이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줄 수 있는데 HWP나 이런 것들은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1, 2단계에 있는 포맷을 이런 식으로 3, 4, 5단계로 바꾸는 작업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전처리를 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일. 전처리라는 건 뭐 정제 작업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기왕에 어떤 공공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3단계 이상의 공공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논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어떤 인문 데이터를 만든다면 3단계 이상의 인문 데이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는 권리라는 거. 아까 제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얘기를 했지만 공공 데이터 포털에 그 제공 신청하는 링크를 통해 가지고 내가 혹시 여기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요청할 수 있어요. 공공 데이터 포털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요청을 통해서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공개된다는 보장은 없고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파일 데이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데이터 실습이라는 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 사이트들을 가입해서 로그인한 후에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입을 하십시오. 그래서,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가입을 하시고, 원하는 걸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한국문집총관이라는 건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래쪽에 링크 있는데, 한국문집총관은 이제 고전 문학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텍스트인데, 한국문집총관의 원문 XML 파일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문집총관 보면 쭉 파일 데이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 오픈 API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 API 쓰진 않을 거고요. 파일 데이터를 바로 다운로드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제 한국문집총관에서 월고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월고집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하면, 네, 좀 느린데 기다려 봅시다. 한국문예총관에 한 1200편 정도의 그 작품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한꺼번에 뭐 압축 파일이나 이런 걸로 다운로드가 안 돼서 그건 좀 아쉬운데 또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잖아요. 이 월고집 하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운로드를 네. 로그인을 안 해도 일단 다운로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해서 열면 여기 안에 XML 파일이 여러 편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XML 파일을 확인해 볼 수 있죠. 한번 열어볼까요? 네, 한번 한 편만
XML 파일 하나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ML 파일을 열면 이제 이게 태그라는 것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한국문제총관이고 한국문제총관에 누가 있냐면 고전번역원에서 있고 자료 생성일이 2020년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안에 아까 월고집이라는 그 문서를 여기 안에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내용들이 이어져 있는 거, 단락들로 이어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요 한국문제총관에 대해서만 다루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그인을 안 해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관심 목록에 추가하는 기능들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방금 다운로드한 것도 여기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데이터 공개 요청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타고 진행을 하는데요. 들어가 보면 네, 데이터를 신청하시면 제공 심의 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가능한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그 과정이 좀 있는데요. 어, 대부분 10일 이내에 다 이제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AI 허브입니다. AI 허브 역시 회원가입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회원가입하시고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I 허브에 회원가입했다는 가정하에 이제 내가 필요한 어떤 데이터가 있는가. 예를 들면 나는 한국어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여기 분야별로 한국어를 하고 아니면 유형별로 나 그냥 텍스트가 또 필요해. 그러면 여러 유형도 하나 선택하고 구축 연도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어에다가 한국어 텍스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강의 데이터 같은 게 있네요. 제 생각에는 이거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음, 이 데이터는 아마 저도 참여했던 것 같아요. 네, 대학에 강의하고 있는 강사, 교수들의 어떤 음성이라든가 대학 그 말하고 있는 그 텍스트 같은 것들을 막 가져왔을 텐데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대학 오프라인 음성 인식, 음성 처리, 강의 자동 자막 생성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실제로 한국어 대학 강의의 음성 텍스트 4,800시간을 가져왔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과 웨이브 파일이라고. 아까 그 제이슨 기억나시죠? 3단계 이상의 파일 형식 제이슨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웨이브 파일은 음성 파일이니까 네. 또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로그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저도 로그인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네. 아, 휴대폰 인증받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뭐 나는 개인 연구 공부 그런 게 있고 신청서 다운로드해서 신청서 작성한 다음에 신청을 하면 이제 다운로드를 가능하고 다운로드는 PC에서만 가능하니까요. 다운로드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좋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파일 다운로드 하는 것도 했고, 요것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셋 모니터링이라는 건데, AI 허브에서 계속 이게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나 국비가 많이 투여되고 있어요. AI가 워낙 중요하다고 하니까. 제 생각도 AI라는 거를, 뭐 좋은 AI를 만들려면 결국 좋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에, 2024년 10월 31일에, 어, 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쭉, 공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AI 허브에 있는 이 공지사항을 좀 눈여겨보시면 새로운 데이터를 바로바로 입수할 수 있겠죠.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였는데요. 음, 결국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어떤 공공 데이터여야 하는지, 그리고 생각보다 공공 데이터로 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다. 인문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도 많고, 그런데 중요한 건 공공 데이터에서 방금 공유하는 형식들이 기존에 인문학 연구하는 혹은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난해할 수 있는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 IDF나 LOD 같이 이 링크드 오픈 데이터까지 알면 좋은데 그래도 세 번째 단계 이런 데이터셋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 성견 오픈 클래스에서도 요 XML 파일 같은
데이터의 구조도 이해할 수 있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결국 내가 이용하지 않는, 평소엔 잘 이용하지 않았던 데이터 세트의 확장작, 포맷 같은 것도 이해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이고, 연구에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면 정말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